자,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다시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모두가 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그 건강 잘 챙기시고, 그 다음에 이번 학기 꾸준히 잘 진행하면서 프로그래밍 언어 실력들, C 프로그래밍 실력들이 좀 한층 더 높아지는 그런 한 학기가 되도록 같이 노력하십시다. 그리고 학교에서 아마 꼭 공지가 나갔거나 아니면 곧 나갈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터넷 강의가 한 주 더 또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제 캠퍼스에서 그리고 강의실과 전산 실습실에서 컴퓨터 실습실에서 만나 뵙게 되는 부분이 좀 더 한 주일 더 또 연기가 되는 셈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여튼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그 원격으로나마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런 그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한테 그 받았던 그런 이제 질문들도 같이 모아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고, 좀 더 불명확했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 가지고 계속 이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 중요한 부분들만 이제 추려 가지고 강조를 다시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하고 결과물을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2장에서는 이번 주에 이제 2장에서는 실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변수, 즉 variable과 상수, constant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변수와 상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자료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호상수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2장에서는 간단한 이제 기본 배열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 이제 그런 배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쪽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더 복잡한 배열이나 동적 배열 같은 부분들은 이제 뒤에 다른 장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제 기본적인 배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배열이 보통 우리가 이제 공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이제 간단한 예를 들면 뭐 2차원 배열을 이용을 해서 행렬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2장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음에 연산자, 오퍼레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배웠고, 연산자 안에 보면 이제 산술 연산자나 대입 연산자,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조건, 컴마 연산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비트 단위 연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배웠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정보통신공학 부분에서는 실제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가 결합되는 부분들을 이제 많이 다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럴 때 각각의 하드웨어에 있는 각각의 부분들을 우리가 하드웨어 신호를 이용해서 이제 제어를 할 때 그때 바로 이 비트 단위를 잘 다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런 이제 비트 단위 연산자, 그 다음에 이 비트 단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기본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산자에 대한 우선순위나 뭐 그런 연산자들이 여러 개 모여 있을 때, 한 줄에 모여 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는지 결합 규칙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변수 상수에 대한 설명에서, 변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값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컴퓨터 내부에서 우리가 임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 즉 이름이 주어지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이제 값이 항상 이제 변경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임시로 저장되기 위한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변수를 사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상수라고 하면은 이제 한번 저장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 사용 불가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상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이제 뭐 원주율에 관련된 상수를 정의를 하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변수와 상수를 선언하는 방법들은 이제 간단한 예제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define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프리프로세서, 그러니까 전 처리기 지시어를 이용해서 바로 이제 상수를 정의를 하죠. 그다음 변수는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내부에서 우리가 이제 그 원하는 대로 지정할 수 있는데, 바로 이제 이때 변수 앞에서는 이런 이제 더블 타입이나 인티저나 같은 이런 이제 자료형을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실제 프로그램 구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용도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대로 우리가 이제 설정해서 사용하는 이제 그런 변수와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자료형 안에 보면은 이제 문자, 캐릭터나 그 다음에 쇼트, 16bit짜리 이제 정수를 나타내는 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제 32bit짜리 인티저, 그 다음에 이제 실수를 나타내는 때 사용하는 이제 플롯, 더블이 있고, 롱 더블이 있는데, 실제 때 더블과 롱 더블은 우리가 쓰는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PC에 쓰는 두 개가 동일한 같은 이제 길이를 가집니다. 64빛 같은 거를 가지는데, 이게 용량이 커지게 되면 컴퓨터가 슈퍼컴퓨터처럼 이렇게 용량이 커진 부분에서는 더블과 롱 더블이 다시 또 구분돼 가지고 롱 더블이 훨씬 더 그런 이제 그 많은 빛들을 사용하게 되고 값의 범위도 훨씬 더 넓어지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자료형에 대해서는 뭐 문자형, 정수형, 부동소수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 이름 짓기를 좀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때 이제 그 변수나 함수 이름을 지을 때 그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으십시오. 그리고 항상 맨 첫 번째 문자는 숫자가 올 수가 없고, 문자나 밑줄 문자가 이제 올 수가 있는 것이고, 대문자, 소문자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식별자 이름으로 쓸 수 없는 것들이 맨 처음에 숫자로 시작한다든지 특수 문자가 포함됐다든지, 아니면 이제 C++ 언어에서 미리 설정하고 있는 키워드, 예약어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부분들은 뭐 따로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 선언하는 방법은 앞에 자료형이 있고 이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름들이 그 자체가 좀 의미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변수 이제 선언할 때 초기화 시키는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none 해서 이제 어떤 값을 설정하는 부분들이 초기화 설정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예제 프로그램에서는 변수를 이제 선언하고, 아니면 이제 그 위에 상수를 선언할 때 이렇게 이제 환율, 그러니까 환전할 때 그때 이제 금액들의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지고 이제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하면은 그냥 숫자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좋은 방법들을 사용하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그 정수 자료형에서는 캐릭터나 숏이나 인티저, 롱 같이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이제 각각 필요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표시해야 되는 그 값의 범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제 자료형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메모리를 각장 적게 쓰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제 기능들이 다 수행이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좋으니까 꼭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이제 쓰는 것이 좋은 방법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정수형에 대한 이제 범위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수, 상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된 어떤 값으로 설정해서 이제 사용하거나,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처리하려고 하는 데이터의 개수, num 데이터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호 상수로 해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부분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수학 공식에 쓰고 있는 상수들이나 과학 계산에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상수들,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떤 뭐 텍스 레이시나 익스체인지 레이트 같은 이런 이제 계산을 여러 번 이제 복잡한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그 값을 여러 군데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소수 밑에 있는 값들을 계속 정확하게 치는 것들이 자주 실수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한번 잘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기호상수로 계속 반복했으면은 그런 오류를 줄일 수가 있고 가독성도 높아지는 거죠. readability. 자, 그 다음에 있는 이제 부분이 예를 들면 기호상수를 쓸 때 뭐 3.14159에서 굉장히 소수 밑에 긴 자릿수까지를 포함해서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외워서 타이핑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차라리 define에서 한번 잘 정의를 해두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 번 이렇게 불러 쓰게끔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에 이제 문자형인 경우에는 ASCII 코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지난주에도 설명을 한번 잠깐 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런 미국 이제 그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영어 알파벳 그 다음에 숫자 특수 문자를 한 바이트로 이제 표현하기 위한 그런 이제 국제 표준으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인터넷에서 이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이제 이렇게 0부터 9까지 숫자도 포함되어 있고 대문자 A부터 대문자 Z까지 소문자 A부터 소문자 Z까지 이런 이제 영문자 숫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두 줄처럼 이 특수 문자 또는 이제 제어 문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느낌표, 스페이스니, 샵이니, 달러니 이런 이제 특수 기호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ASCII 코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문자 변수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할 때는 항상 그 문자 자체가 ASCII 코드 테이블에서 지정하고 있는 그 값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내부적으로는 항상 이제 그런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일반적인 숫자로 이렇게 이제 저장하고 그다음 그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C로 문자형으로 출력하게 되면은 실제 거기 ASCII 코드 값이 이제 출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처리할 때 그 1, 어떤 숫자로서의 1과 문자로서의 1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로서의 1을 구분할 때는 항상 이런 이제 따옴표를 갖다 쓰죠. 작은 따옴표를 가지고 이제 문자, 그 다음에 두 개 큰 따옴표를 가지고 하면은 문자 열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어 문자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빕이나 백스페이스나 탭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화면에 표시가 안 되면서 이제 특수 기능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제어 문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 이제 그 주로 제어 문자들은 이제 escape sequence, 그러니까 앞에다 역 슬래시를 붙여서 어떤 이제 그 ASCII 코드 값을 붙여주면 이제 그 자체가 문자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특수 기호로서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백슬래시 t 하면은 바로 이제 탭 8칸씩 보통 우리가 하는 이제 탭이고 백슬래시 n 하면은 이제 new line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슬래시 a를 하면은 이제 알람, 그러니까 벨 소리가 나는 이런 이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백슬래시 제로는 문자열의 끝을 보통 나타내는 이제 널 문자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열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했는데요. 뭐 배열을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같은 동일한 자료형의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이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이제 방법들입니다. 개별적으로 이름을 가지고 이제 하면은 굉장히 번잡스러운데 이렇게 이제 같은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인덱스, 그 인덱스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반복문 가지고 구성할 때 훨씬 더 쉽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첨자와 그다음 그 배열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개수가 뭐 10개가 됐다가 100개가 됐다가 1000개, 10,000개가 돼도 그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구성하는 부분들은 꼭 같은 제어 그런 이제 반복문 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배열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좀 다양한 응용 분야에 많이 이제 쓰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되겠고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배열은 배열의 이름과 그 다음에 인덱스로 나타내게 되고, 그 인덱스는 이제 실제 개수가 n개로 주어지게 되면은 인덱스 범위는 이제 0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항상 0부터 n-1까지만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벗어나게 되면은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배열을 선언할 때는 항상 맨 처음에 자료형이 이제 있게 되고 배열 이름 있고 원소 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하게 되고, 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름을 가지고 이제 그 배열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를 잘 구분할 수 있게 이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줄에 여러 개의 배열을 동시에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은 이름과 인덱스를 이용해서 이제 배열의 접근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배열 선언들을 하고 이제 거기에 각각의 값들을 우리가 이제 대입하는 이런 예제들은 이제 예제로서 프로그램으로 이제 예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학생들에 대한 점수 입력 받아 가지고 그 값을 저장하고 그 자체를 출력하는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 성적을 입력 받아 가지고 처리할 때 스캔F를 가지고 받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된 배열의 그 원소 위치를 이렇게 이제 앞에 앰퍼센드를 붙여서 주소를 알려주면은 그 위치에 저장이 되고 저장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항상 배열을 사용할 때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이 범위를 벗어나는 인덱스가 있을 때는 치명적인 에러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C 프로그램 자체에서는 이런 이제 인덱스가 범위를 벗어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사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이 부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덱스 범위를 벗어난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 작성하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그 자체가 메모리를 접근하려고 하는데 없는 메모리를 접근한다고 해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갑자기 셧다운이 이제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 배열 다음에 있는 정의가 되어 있는 변수 값이 의도하지 않게 변경되어 있는 그런 상황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이 되거나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이 되는 그런 이제 그 이유가 되기 때문에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배열 초기화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none 해서 이제 중괄호 열고 쭉 이제 컴마로 나누어져 있는 값을 쭉 열거해 주면 자동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화해 주다가 이렇게 이제 채 다 초기화를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면 0으로 채워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기법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은 배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0으로 채우려고 하면은 중괄호 열고 0 하나만 집어넣어 주면은 첫 번째 거는 0으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0으로 채우는 그 기능을 사용을 해서 전체를 0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열 전체 초기화를 할 때 앞에 있는 대괄호 다음에 값을 설정해 주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중괄호 다음에 있는 초기화된 원소의 개수를 세어서 그 개수만큼으로 자동적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이제 개수를 우리가 잘 모를 때 이런 방법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초기화하고 이제 처리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배열 복사할 때 이름만 이렇게 이제 none 해서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열 복사할 때는 항상 이제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그 전체를 차례대로 다 원소를 복사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for 문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원본이 들어가 있는 A의 i번째 원소를 우리가 이제 복사하려고 하는 대상 B의 i번째로 이렇게 하나씩 다 복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뭐 이런 배열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초기화하는 부분들, 그다음 비교할 때도 두 개가 이제 서로 각각의 원소들끼리 i 번째 원소들끼리 같은가를 비교를 해서 전체적인 배열이 같은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배열의 원소를 역순으로 출력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인덱스 값을 0부터 시작해서 n-1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n-1에서 0까지 역순으로 내려오면서 처리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배열의 원소를 역순으로 출력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간단하게 한번 이제 프로그램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열을 이용해서 주사위 변 빈도를 계산하는 부분들은 보통 우리가 이제 주사위 하면 6면체니까 1부터 6까지 나오는데 그런 값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에서 이제 랜드라고 하는 랜덤 넘버 발생기를 이용을 해서 난수 발생기를 이용을 해서 0부터 5까지 가는 거를 이제 가지고 실험할 수 있습니다. 모의 실험을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듈로를 이용하게 되면은 모듈로 뒤에 있는 요 값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목선 버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6으로 모듈로를 하면은 0부터 5까지의 값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랜드는 일반적으로 이제 0부터 시작해서 65,535 32,535까지 나오는 그 값의 범위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범위 안에 있는 값을 가지고 6으로 모듈로 하면은 목선 버리고 나머지만 쓰기 때문에 0부터 5까지 사이 있는 값을 가지고 바로 이제 주사위 면 1부터 6까지 있는 면을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연산자, 피연산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수식어로 나타내는 부분들 안에 보면은 뭐 덧셈이나 곱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연산자가 바로 이제 덧셈, 곱셈 같은 이런 부분이 연산자고, 그 다음에 그 덧셈이나 곱셈의 대상이 되는 숫자들 아니면 변수들이 바로 이제 피연산자, 오프렌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연산자 아까를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두 개를 더하거나 곱하기나 나누기 할 때는 이제 항상 두 개의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뭘 붙여가지고 부호를 바꾸는 부분들은 이제 하나만 피연산자가 이제 있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산자, 피연산자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연산자 안에 보면 이제 대입 연산자, 넌 해서 이제 하나의 값을 다른 값으로 설정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산술로 해서 사칙 연산, 부호, 이제 그 어떤 양수를 곱하기 1을 해서 음수로 바꾼다든지 할 때 쓰는 부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더하기 1을 하거나 빼기 1을 할 때 쓰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게 정감 연산이 되겠죠. 관계 연산자는 서로 이제 크기를 비교하는 부분들, 논리 연산자는 어떤 이제 논리적인 조건 자체가 참이냐 거짓이냐, 즉 true냐 false냐를 서로 여러 개를 조합해서 좀 더 복잡한 연산들을 만들어낼 때, 조건을 만들어낼 때 쓰는 것입니다. 그다음 조건 연산자는 이제 조건에 따라서 선택되는 부분이 이제 어떤 참일 때 선택되는 거, 거짓을 선택되는 게 서로 다르게 지정이 되는 거고. 비트 단위로 연산하는 부분들이 이제 비트 단위의 어떤 AND나 비트 단위의 OR나 그 다음에 이제 그 exclusive OR, 베타적 OR, 그 다음 시프트하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각 있습니다. 사이즈 오브 이제 그 자료형의 크기가 이제 몇 바이트를 사용하는지를 알아볼 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변환 포인트 구조체는 나중에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변환은 이렇게 괄호 열고 이제 지정해 주면 원래 어떤 자료형으로 있었던 부분을 괄호 안에서 지정했던 그 자료형으로 변환을 시켜 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인티저 하면은 그 자체가 이제 어떤 정수를 나타내기 위한 그 형태인데, 그 앞에다가 괄호 열고 더블로 선언하게 되면은 이 정수보다 훨씬 더 큰 범위, 정확한 값을 표현할 수 있는 더블 타입으로 형 변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연산자 쪽에서 보면 이렇게 단항 연산자는 실제 이제 그 연산자의 대상이 되는 피연산자가 하나만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뭐 하나 더하기, 하나 빼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단항 연산자, unary operator에 해당이 되죠. 다음에 이제 연산자의 대상이 되는 피연산자가 두 개 있는 부분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모듈로 뭐 이런 부분들 전부 이항, 바이너리 오퍼레이터가 되죠. 두 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물음표로 해서 사망 연산자가 있는데, 이제 물음표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true면은 Y가 선택되고, 이게 false면 Z가 선택되도록 물음표와 콜론을 이용해서 이제 세 개의 항목들이 지정이 되게 만들어 줍니다.
뭐 산수율 연산자를 여러분들이 아주 잘 이해를 하고 계실 거고요. 조심해야 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수학식에서 분수로 표시했던 부분들을 그냥 옮겨 쓰면 안 된다는 거. 항상 이렇게 분자에 있는 부분들 전체를 괄호를 묶어 가지고 해야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검연산자는 이제 하나를 더하고 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P연산자 앞에 붙어 있으면은 실제 이제 1을 더하는 그런 이제 그 동작을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다음번 이제 연산을 실행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x 플러스 플러스 같이 이런 식으로 연산이 되어 있게 되면은 기본적인 연산 부분들을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x를 하나 이제 더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구분이 된다라는 거. 이 부분들 예를 들면 이제 원래 x가 10이었는데 플러스 플러스 x를 하게 되면은 그 x 값을 하나 더 해가지고 11로 만들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연산을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y는 x 플러스 플러스로 만약에 이렇게 이제 설정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은 y는 x를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x를 하나 더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계산 결과 값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뺄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x를 마이너스 x를 하게 되면 원래 10이라는 x로부터 1을 빼가지고 9로 먼저 만들고 다음에 연산을 하기 때문에 x 값이 바뀌죠. 근데 만약에 이제 x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은 x를 뺄셈 하기 전에 이제 다른 연산을 먼저 실행하고 그 연산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뺄셈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에다가 수식을 대입하는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기능으로 이미 다 이해를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복합 대입 연산자는 플러스는 이렇게 어떤 이제 그 계산을 하고 난 뒤에 저장되는 값 자체가 거기 연산 P연산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제 설정된 이런 경우에 두 번 타이핑하기 싫으니까 이걸 이제 모아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이제 복합 대입 연산자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동영상 강의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자체가 복잡하거나 헷갈리게 가능성이 있으면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풀어 가지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뭐 굳이 이렇게 복합 대입 연산자를 쓸 필요는 쓸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제 복합 대입 연산자를 여러분들이 잘 배워놓고 이 부분을 잘 쓰면은 아하, C 프로그래밍 실력이 좀 있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들을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형 변환하는 부분들은 이제 자동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제 그 명시적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변수의 자료형은 컴파일 단계 그럼 실행될 때 이 부분이 이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올림 변환이나 내림 변환들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이제 그 원래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더블 타입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소점 밑에까지 포함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숫자 표현 방법인데, F는 10 더하기 20 해가지고 정수 더하기를 한 결과를 대입하라 그러면 결국은 10 더하기 20을 해서 30을 그 실수형으로 30.0으로 변경하고 난 뒤에 F에다 이제 저장을 해주죠. 이런 부분은 이제 올림 변환할 때는 정보를 잊어먹는 게 없는데, 만약에 반대로 내림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인티저 i를 선언해 놓고 그다음 거기에다가 대입하기를 3.141592로 이제 하게 되면은 이 자체는 이제 소수 밑에 있는 값을 다 잊어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유실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내림 변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공학 분야나 과학기술 계산 부분에서는 소수 밑에 있는 값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렇게 내림 변환 형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뭐 세부적인 부분들은 이제 좀 시간 관계상 좀 건너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산할 때 자동적으로 변해 나가는 부분들은 이제 기존에 이런 이제 서로 다른 자료형이 섞여 있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변환되어 가지고 더 큰 쪽으로 변환되어 가지고 그 계산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혼합된 경우는 예를 들면 인티저와 더블이 혼합되어 있으면 인티저를 더블로 변환시키면 이제 그 올림 변환이 되기 때문에
정보 잊어먹지 않고 더 큰 값을 다 표현할 수 있어서 이제 더블로 변환시키고 올림 변환을 시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실행하게 됩니다. 명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티저를 뭐 더블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소점 밑에 있는 값이 있는 부분을 그 다음에 이제 인티저로 바꾼다든지 하는 이제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이제 이런 형 변환, 그 다음에 자료형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관계 연산자, 논리, 조건, 비트 단위 연산자에 대해서 보면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관계, 서로 같은가 다른가, 큰가 작은가, 같거나 큰가 같거나 작은가를 이런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요.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이 X는 Y 두 개가 같은가를 비교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타이핑하다가 non을 두 개를 그 타이핑하는 걸 잊어먹고 하나만 이렇게 타이핑 되게 되면은 x의 값이 y 값으로 대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로 이렇게 대입된 y의 값에 따라서 즉 x에 대입된 그 값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true인지 false인지가 참인지 거짓인지가 이제 판단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0이면 false고 0이 아니면 true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항상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if x non y 라고 되어 있는 게 equality인데 이게 이제 assignment로 해서 이렇게 대입 연산자로 잘못 타이핑하는데 이런 점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 논리 연산자는 그 and나 or, not 같은 이런 부분들이 ampersand 두 개 있는 것이 이제 논리 합, 논리곱이고요. 그 다음에 내림바가 두 개 있는 부분이 논리 합, 그 다음에 느낌표 있는 것이 not이 되겠습니다. 부정이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서로 다른 값이 이제 조합이 됐을 때 그때 논리 곱과 논리 합의 결과가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과 거짓 판명이 되는 것은 0이면은 거짓이고 0이 아니면 참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도 결국은 참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0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리 연산자를 이제 꾸며내는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한번 이제 강의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X는 1, 2, 3 중에 하나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AND와 OR를 서로 결합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나타낼 때 얼마보다 같거나 크고 얼마보다 같거나 적을 때 하는 걸 이제 두 개의 조건식을 논리 곱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예로 이제 윤년 계산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윤년은 예를 들면 이제 4의 배수이고 100의 배수가 아닌 해 또는 400의 배수인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C 문법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모듈로를 이용을 해서 이어 모듈로 4가 0이고 그 다음에 이어 모듈로 100이 0이 아닌 이러한 조건이 포함이 되는 거 하나 또는 이제 400의 배수인 경우 이제 두 가지의 어떤 경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은 윤년이겠죠. 올해 2월달 이제 29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다음 조건 연산자는 이렇게 앞에 조건을 붙여주고 물음표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이 조건이 true 참이면 x가 선정이 되고 아니면 이제 y가 선정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둘 중에 큰 값을 골라내는 경우에 x가 y보다 크면은 x 아니면 y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x와 y 값이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이제 조건식에서 보면은 만약에 같다라면은 y가 선정됩니다. 물론 뭐 두 개의 값이 이제 같기 때문에 어떤 것이 돼도 x가 됐든 y가 됐든 둘 다 같은 결과는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관련된 예제들은 좀 지나가기로 하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잘 익숙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비트 연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비트 연산이 실제 우리가 이제 정수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32빗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각각의 비트를 개별적으로 처리하고자 할 때 비트 단위 연산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 AND는 앰퍼센트가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되어 있는 것은 비트 단위의 어떤 OR 그 다음에 이제 has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비트 그 exclusive OR 베타적 OR가 되겠습니다. 왼쪽으로 가는 화살 괄호 두 개는 그 왼쪽으로 비트 시프트를 하는 이동하는 부분이고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촉 두 개는 이제 오른쪽으로 비트 이동을 시프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not이고, 각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비트와이즈 AND는 둘 다가 1일 때만 1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있으면 0으로 되는 게 비트 단위의 AND가 되겠습니다. 비트와이즈 OR는 둘 다가 0이면은 0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1이 있으면 결과가 1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비트와이즈 엑스클루시브 OR는 두 개가 같으면 0이고, 그러니까 1, 1도 0이 되죠. 서로 다르면 1, 0이거나 0, 1이거나 하면은 이제 1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not은 반대를 이제 취해 주는 거고요. 비트 자리 시프트 이동 연산자인데 왼쪽으로 가는 부분들은 왼쪽으로 쭉 시프트를 해 나가고 오른쪽에 빈 칸은 0으로 채워 넣습니다. 오른쪽으로 비트 자리 이동을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자리만큼 이동하면서 왼쪽에 있는 부분은 왼쪽에 맨 끝에 있는 부분이 부호 비트라고 우리가 아는데 사인 비트인데 이 값이 이제 계속 복사가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왼쪽으로 갈 때는 무조건 오른쪽에 0이 채워지는데 오른쪽으로 시프트 할 때는 왼쪽에 부호 비트가 계속 복사가 된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시프트 할 때는 시프트하는 개수만큼 시프트를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0이 이제 채워지게 되고, 한 자리 시프트 하게 되면 이제 전부 이제 1호의 자리가 2호의 자리가 되고 2호의 자리가 4호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오른쪽으로 이제 시프트를 하게 되면 이제 한 자리 오른쪽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4호의 자리가 2호의 자리가 되고 2호의 자리가 1호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맨 위에 있는 이제 비트가 부호 비트가 복사해서 반복적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값은 맨 위에 있는 부호 비트가 1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을 오른쪽으로 시프트 해도 마이너스 값이 계속 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트 이동 연산자를 이용하는 이런 예들은 여기 이제 강의에서 자료에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이제 사칙 연산에 대한 우선순위는 덧셈과 곱셈이 서로 섞여 있으면은 그 곱셈이 이제 우선순위죠. 그러니까 곱셈이나 나눗셈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선순위가 높고 덧셈, 뺄셈이 오히려 이제 낮은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순서를 가장 확실하게 잡아주는 것은 괄호를 가지고 해주면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는 항상 그 방법을 잘 쓰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복잡한 이런 수식을 괄호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사실 금방 보면 잘 모르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꼭 괄호를 이용을 해서 잘 우선순위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선순위는 이제 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바로 이제 여기 있는 우선순위 프리스턴스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괄호로 돼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항상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괄호를 무조건 해가지고 중첩된 괄호가 있을 때는 맨 가운데 있는 부분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렇게 배열을 할 때 나타내는 대괄호, 나중에 우리가 포인트 할 때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화살표, 에로 오퍼레이터, 화살표 연산자, 그 다음에 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배울 때 배울 텐데 이 자체가 우선순위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에 곱셈, 나눗셈, 모듈로, 덧셈, 뺄셈, 그 다음에 shift에 대한 거, 비교 연산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같은가를 나타내는 연산자, 그 다음 비트 단위의 연산의 비트 보이즈 AND, OR, 그 다음에 exclusive OR, 그 다음에 OR가 되죠. 그 다음에 논리적인 연산자, 그 다음 순서고, 이런 순서로 결합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넌이 하거나 복합 대입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좀 낮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위에 게 먼저 다 계산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대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지침들은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을 이제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목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도록 해서 이제 시분 초 단위로 입력받은 거를 이렇게 이제 시분초로 환산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분초, 그 다음에 이제 시 사이에 어떤 이제 관계가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버깅 할 때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하는 것과 스텝 바이 스텝 트레이싱 하는 것은 지난주에 한번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좀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수 값을 입력받아서 만의 단위, 천의 단위,
100의 단위, 10의 단위, 1을 단위로 이제 구분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소수점 자료 그 실수 데이터 더블 타입으로 두 개를 받아서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 결과를 차례대로 프로그램하는 부분을 이제 수도 코드로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C 프로그램으로 작성해서 하십시오. 출력할 때 더블 실수 데이터를 소수 밑에 두 자리까지 출력하게 만드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강의에서 우리가 이제 다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습 쪽에서는 이 실습 부분들은 실제 이제 강의했던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강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실무적으로 잘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기 안에도 보면 이제 기본적인 자료 유형에 대해 가지고 설명들은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바로 이제 그 내용들이고요. 실제 이제 정수를 표현할 때 비트 단위로 이렇게 이제 나눠 보면은 32비트 구성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사인 비트가 맨 위에 있는 한 비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사인으로 그 부호가 있는 이제 정수면은 한 비트가 사인, 나머지가 이제 31비트가 나머지 값을 나타내는 부분들이고 언사인드로 이제 해서 부호가 없는 정수면은 그 전체가 다 32비트 전체가 이제 정수 표현을 하는 거죠. 항상 이제 그 숫자 자체를 컴퓨터 내부에서는 비트 단위로 저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수값의 이제 크기에 대한 범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2의 보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뭐 아마 1학년 때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가 플러스 쪽과 양수 쪽과 음수, 마이너스 쪽을 하나의 어떤 체계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1의 보수나 2의 보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2의 보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양수로 표현되어 있는 값에다가 반전을 시켜 가지고 거기다 더하기 1을 한 요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쪽에서도 설명을 이 부분을 했는데 바로 이제 이게 0이 그냥 1의 보수를 하게 되면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 두 가지가 있게 되죠. 근데 이제 만약 거기에다가 음수일 경우에 이제 그 네거티브를 1의 보수를 취하고 난 뒤에 그럼 거기다 1을 더해주게 되면 실제로 0이 하나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이 자체는 천천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숫자 표현할 때 실제 이제 10진수, 8진수, 16진수, 2진수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죠. 컴퓨터 프로그램 내부에서는 전부 이제 그 2진수로 변환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단지 사람들이 이 부분들은 이제 읽어 가지고 확인할 때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10진수 형태로 표현하거나 8진수 또는 16진수 형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10진수는 앞에 접두어가 없고요. 8진수는 앞에 0을 붙여주고 16진수는 0x를 붙여주고 2진수인 경우에는 앞에 0을 하나 이제 붙여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값이 들어가 있는 것 보면은 이제 0하고 1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게 되고 그 다음에 10진수 자릿수별로 이제 값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뭐 345 같은 경우에 100자릿수의 3이고 10자릿수의 4, 5자릿수에 이제 1의 자릿수에 5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런 값들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모듈로를 써서 한 번 하면은 그게 10의 자릿수, 한 번 이제 그 모듈로 취해서 거기에서 나온 나머지 값은 바로 1의 자릿수고 그 다음 나누기 10을 해서 모듈로를 취하면은 10의 자릿수, 나누기 100을 해서 이게 정수 나눗셈이 되죠. 정수 나눗셈을 해서 모듈을 취하면은 100의 자릿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각각의 자릿수별로 값을 이제 구해내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차례대로 출력하면 되겠죠. 대신에 이게 이제 1의 자릿수 1, 10, 100, 1000, 만까지 있으니까 이제 그 개수만큼을 다 연산을 해보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진수 값을 산출하는 부분은 각각의 어떤 이제 비트 단위로 0의 비트, 1, 그 다음에 2, 그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8의 자리, 16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해당되는 자릿수들이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낼 수 있는데 2의 영성, 다시 말해서 1의 자리를 산출하는 것은 2로 모듈로를 한번 취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2의 일성, 즉 2의 자리를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은
b를 주어진 그 값을 2로 나누주고 그 다음에 이제 2로 모듈을 취하면 바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자체를 우리가 이제 시프트 연산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한번 시프트 하는 것이 바로 나누기 2가 되는 거고, 그 자리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0번째 비트만 이렇게 이제 비트 단위 AND를 시켜서 이제 뽑아내면은 바로 이제 그 2의 1성 자리, 그러니까 2의 자리에 있던 값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2의 자성, 그러니까 4의 자리에 있는 부분들은 두 번 시프트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연산할 수 있습니다. ASCII 코드 값은 앞에서도 설명을 했고요. printf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포맷을 지정해서 출력하기. 그래서 %s는 스트링인 거고, %d는 이렇게 이제 십진수, %f는 바로 이제 실수인데, 이때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어떤 값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제 몇 칸을 준비해서 출력해라는 뜻입니다. 4D는 4칸을 준비하고 2D는 2칸을 준비하고 0, 2D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앞에 빈자리는 0으로 채워라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4D 이거는 10진수로 4자리, 그 다음에 4X는 16진수로 4칸을 준비해서 출력을 해라는 거고, 그 다음에 7.2F 같은 이런 부분 7칸을 준비를 하되 소수점 밑에 두 자리까지를 출력을 해라는 것이 바로 7.2F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각각의 이제 형식 지정자는 %뭐뭐에서 나와 있는 이런 이제 형식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에 설명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잠깐 빠져있던 부분이 샤프가 붙어 있게 되면 이제 그 앞에 있는 접두어를 표시를 해줍니다. 8진수로 표시할 때는 0을 붙여주고요. 16진수 표시할 때는 0x를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앞에 이제 0을 집어넣게 되면 빈칸에 앞에 0을 이제 집어넣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8칸을 준비해서 왼쪽으로 칸 맞춤을 해라. 보통 숫자는 이제 오른쪽으로 칸 맞춤을 해주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굳이 왼쪽으로 칸 맞춤하고 싶으면은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플러스를 붙여놓게 되면 이제 플러스인 경우, 그러니까 음수가 아니라 양수일 경우에 앞에 부호를 플러스를 붙여주게 됩니다. 마이너스는 항상 이제 음수는 앞에 마이너스 표시를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각각의 출력하는 방법들. 자, 스캔F는 이제 읽어드릴 때 문자열, 십진수, 그 다음에 실수 읽어드리는데, 강의 시간에도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 항상 스캔F에는 그 값을 읽어드려서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에 대한 주소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정의를 했던 그 변수의 주소를 표시해주는 앰퍼샌드를 붙여주죠. 그래서 그건 이제 변수의 주소라는 의미의 오퍼레이터 하나를, 연산자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제공하게 됩니다. 스캔F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형식 지정자도 이제 앞에 printf와 이제 거의 같은 그런 요령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실행 제어에 관련된 부분과 이 부분들은 3장에서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2장에서 이제 2장 실습에서 잠깐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제 프로그램들 작성하다 보면은 워낙 이제 조건문과 그 반복문을 같이 결합해서 아주 이제 간단한 그런 이제 프로그램 구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1학년 때 한번 이제 배우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실습할 때는 뭐 이게 이제 다음 장까지 기다릴 거 없이 이번 실습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건문, 반복문을 쓰도록 이제 잠깐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if나 if, else나 이런 부분들, 각각의 조건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실행이 되는 부분들은 중괄호로 묶어 가지고 블록으로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if 안에 또 다른 if가 이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nested, 그 중첩된 그런 이제 그 조건문이 되겠고요. 반복문은 이제 for loop이나 그다음 while loop으로 이제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for loop 자체가 좀 더 아주 간단하게, 그다음에 그
아주 그 포맷에 잘 맞춰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구성할 수 있는 거고, 와일룹도 똑같은 이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초기값 설정하는 부분들이 밖에 나와 있고, 조건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매번 반복문 한번 실행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증감하는 부분이 이제 내부에 별도로 이렇게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자체가 for loop에서는 맨 앞에 이제 세미콜론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 세 가지 영역 중에 맨 앞에가 초기 설정, 그 다음에 조건식, 그 다음에 증감식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if 다음에 조건식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뭐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그다음 조건식을 복잡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제 논리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조건식 자체가 이제 비교 연산자나 아니면 두 개 같다라는 이제 이퀄러티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고, 이 자체를 조합해서 복잡한 조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논리 곱, 논리 합 아니면 not 부분들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복된 부분들은 if 안에 이제 또 다른 if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단계에 걸쳐 가지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중 if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 자, 반복문 자체를 우리가 계산할 때는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뭐 2학년 수준에서 이제 문제를 다룬다라고 하면은 반복문으로 이제 깔끔하게 딱 구성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들이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이 반복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동일한 그런 연산들을 반복 실행할 때는 반복문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for 반복문 안에는 초기식과 조건식, 증감식이 이제 이렇게 구성들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or loop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number라고 하는 이제 초기값에 사용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그 값이 얼마보다 같거나 적을 때나 뭐 이런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실행하도록 하고, 실행하고 난 뒤에 매번 증감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넘버를 하나씩 이제 증가시키는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다음에 이제 증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면서도 이제 실행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역순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포문에서 증가하는 게 일식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식 증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 자체가 다른 연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구구단 출력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이중 포룹을 만들고,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몇 단에 대해 가지고 그다음 1부터 9까지 가면서 얼마 곱하기 얼마는 얼마다 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출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사각형 그리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1학년 때 보통 많이 이제 해봤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중간에 비어 있는 사각형 그리면은 양 끝에 있는 부분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출력하게 하고, 맨 윗줄이나 맨 아래쪽 다 출력하게 만들어서 하는 이런 것들은 중간에 이제 별도의 조건을 사용해서 이런 이제 도형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앞에서도 그 강의 자료에서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 비트 단위 연산은 여러분들이 꼭 좀 잘 파악을 하고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부분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 단위 AND나 OR나 그 다음에 exclusive OR, 그 다음 왼쪽으로 shift, 오른쪽으로 shift, not 부분들은 아까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비트 단위 AND 연산은 ampersand 하나를 쓰게 되고요. 그래서 둘 다 1일 때만 1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있으면 0이 되게 만들어서, 아래쪽에 있는 요 예를 보면은 00은 0이고요 11만 1이고 나머지 00이거나 01이거나 10은 전부 0으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요게 이제 모든 비트에 대해서 이제 다 비트 단위로 연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 단위 연산에서는 올림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캐리가 없이 해당되는 비트끼리만 연산하고 정리가 되게 되죠. 비트와이즈 OR는 이제 두 개의 비트가 전부 0일 때만 0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1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1은 1이고 00 0이고 01 1이고 10 0 1이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exclusive OR는 이제 두 개가 같으면 0이고 다르면 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1은 0이고 00 0이고 01 10 이런 부분들만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ot은 반전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반전을 시키게 되면 맨 위에 있는 이 비트가 부호 비트인데 이게 이제 0에서 1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값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다음 비트 단위 연산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하는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그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이제 AND 그다음 OR, exclusive OR not 했을 때 그 결과값이 나오는 것들을 한번 해보시고 이 부분들은 이제 실습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비트와의 시프트는 이제 오른쪽 시프트, 왼쪽 시프트가 있는데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지정된 칸만큼 왼쪽으로 시프트. 한 칸 가면은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두 칸 가면은 곱하기 4가 되겠죠. 오른쪽으로 시프트 하는 거는 이제 나누기 2가 되는 거고 두 번 시프트 하면 나누기 4가 되는데 이때 이제 맨 위에 있는 비트는 이제 부호 비트가 계속 복사가 돼 가지고 반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산할 때 이제 왼쪽으로 가면은 맨 위에 있는 비트는 이제 그냥 무시가 돼 버리고 오른쪽 끝에 있는 부분들은 0이 계속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시프트 하면 이제 곱하기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시프트 하게 되면 이제 그 한 번 시프트 하면 이제 나누기 2가 이제 되게 되고 전부 비트가 하나씩 오른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맨 왼쪽에 있는 부분은 부호 비트가 반복적으로 복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트 단위로 연산해서 여러분들 한번 출력해 보시면 그 값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프린트 옥텟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데이터 부분들을 비트 단위로 출력하는 부분들을 그 예제로서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인티저 전체 32bit을 비트 단위로 이제 출력하거나 아니면 그 8비트 옥텟 단위를 출력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실습할 때 32bit으로 포함되어 있는 인티저를 이제 출력하는 부분들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하는 방법들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비트 단위 연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맨 위에 있는 0부터 31번째 비트 총 32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맨 위에 있는 이제 31번 비트부터 차례대로 출력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는 것이 이제 bitwise and를 하는데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bit mask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몇 번째 비트만 뽑아내려고 하면은 그 해당되는 비트만 1로 만들고 나머지는 전부 0으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는 방법들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예제 프로그램을 하나 이제 구성을 해 놨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따로 이거 프린트 옥텟 비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32번을 forloop을 그 실행을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forloop이 구성이 될 때 number of bits 인티저가 32인데 원래 이제 인티저를 나타낼 때 32bit 쓰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니까 n이 31부터 그 다음에 n이 0까지 진행이 되면서 n을 하나씩 줄여가면서 실행을 하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mask를 만드는데 bit mask는 이제 그 0, 1이니까 1만 1의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 맨 오른쪽 끝에 있는 0번째 비트가 1인 비트고 이걸 왼쪽으로 n번만큼 시프트 시키니까 맨 처음에는 31번만큼 그 다음에는 30번 그 다음에 29번 그 다음에 28번 쭉 해서 밑에 n이 0인 경우에는 이제 시프트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마스크를 먼저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그 D 값을 이런 mask를 가지고 bitwise ampersand를 시켜서 bit and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바로 이제 L1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해당되는 비트 위치에 있는 값으로 이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n번만큼 다시 시프트를 하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비트가 맨 오른쪽 0번째 비트 위치로 오겠죠. 그래서 그 값을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은 그 값 자체가 0 아니면 1이니까 실제로 출력되는 게 0 아니면 1로 출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n 값이 만약에 31부터 0까지 가면서 8의 배수가 되면은 중간에 한 칸을 건너뛰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8개 한 칸 건너뛰고 8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보기 좋게 그렇게 이제 보여줄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표로 만들어 보면은 시프트 하는 횟수가 32부터 0까지 이제 갈 텐데 그때 매스크 비트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비트 위치가 31번째부터
그 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쭉 내려가서 0번째까지 옮겨가면서 나머지가 전부 0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패턴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D가 주어졌을 때 L1 값이 이제 나올 거고, 그걸 오른쪽으로 시프트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비트가 맨 0번째로 옮겨가서 그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이제 출력할 때 0 또는 1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실습할 때 이런 이제 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구성을 해 보시고 그대로 실행이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수형 데이터 산술 연산 부분에서 실제 오퍼레이터를 같이 이제 표현을 해주면 이제 훨씬 더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가 있으니까, 오퍼레이터가 AND, subtract, 그다음 뺄셈, 이게 이제 add, 더셈, 뺄셈, multiplication, 곱셈, 나눗셈, 모듈로, 그다음 bitwise AND, bitwise OR 같은 이런 우리가 이제 처리하게 되는 각각의 연산 부분들이 있고, 그 연산자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시하는지를 이렇게 이제 문자열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좀 수정을 하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실제 지금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9가 되면은 앞에 있는 const를 붙여야 됩니다. 그냥 캐릭터 포인트가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캐릭터 앞에 const가 이제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출력하게 되면 실제 이제 우리가 하는 방법이 어떤 앞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print integer bit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32bit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연산에 대한 부호 오퍼레이터 BOP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바이너리 오퍼레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산자를 표시를 해주는, 그 다음에 두 번째 Y에 대한 부분들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줄 긋고, 그 다음에 Z를 출력해서 이렇게 딱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표기 방법으로 표시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print integer operator bit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위에서 보면 이제 enumerate에서 이제 이렇게 각각의 연산하는 부분들을 차례대로 열거를 해두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constant가 하나 들어가야 되겠군요. 자, 요걸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print integer operator bit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operator가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integer x, integer y, 그 다음에 z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그 operator가 bit not이면은 이제 실제 오퍼랜드가 하나밖에 이제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은 이제 처음에 x를 먼저 출력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y에 대한 부분들을 출력을 하게 만들고, 앞에 그 오퍼레이터를 출력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줄 긋고, 그 다음에 z를 출력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이제 포맷으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어떤 양식처럼 교과서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딱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입력 장치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16진수 데이터 입력을 받고 난 뒤에 이제 10진수와 2진수 출력하는 부분들은, 처음 입력 받을 때 16진수 형식으로 입력을 받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scanf를 이용할 때 그때 이제 그 %x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0부터 9까지 A부터 F까지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섞여 가지고 뜨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scanf 설명할 때 잠깐 소개를 드렸던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6진수 형태로 처리하는 부분들을 이제 컴퓨터 내부에서는, 프로그램 상에서는 어차피 이게 이제 이진수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출력할 때는 print integer bit 함수를 쓰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산을 했을 때 두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더셈, 뺄셈, 모듈로, 나눗셈, 곱셈, 나눗셈, 모듈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연산 결과를 같이 표현하려고 하게 되면 print integer operator bit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입력된 두 개의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결과를 해서 이제 그 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bitwise and, bitwise or, 그 다음에 exclusive or, not 같은 이런 부분들을 각각 보면은
우리가 이제 비트 단위 연산들을 할 때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 이제 이런 테스트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험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야 되겠죠. 실습에서는. 자, 이번에 이제 전체 메인 함수를 좀 복잡하게 구성하고 메인에서 다른 함수를 호출하는 이런 이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 털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메인에 대한 이제 맨 처음에 설명을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include 하라는 게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preprocess에 대한 이제 선언들을 하게 있는데 define에서 bit mask나 number of bit integer 같은 거, 아까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제 enumerator 해서 이렇게 열거형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연산자들을 열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문자열을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이제 메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불러 쓰는 함수들이 바로 이제 print integer bit나 print integer operator bit 같은 이런 부분들을 불러 쓰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을 파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구성할 때는 메인 함수 다음에다가 이런 이제 구현했던 것들을 설치를 했을 때는 반드시 메인 함수 앞에 이 프로토타입이 선언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 원형이 미리 선언들이 되어 있어야 그 함수를 불러 썼을 때 문제가 없죠. 그러지 않으면 이제 컴파일러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한 부분들을 미리 이제 보여드렸고, 다음에 메인 함수 안에 있는 부분들은 여기 이제 얘를 미리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티저로 x, y, z가 있고, 그 다음에 k는 7로 이제 선언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앞에 이제 두 개의 헥사데시멀 숫자를 입력을 하라고 했는데, 이때 이제 16진수로 우리가 이제 입력받기 때문에 여기 보면 scanf에서 이제 %x를 하죠. 그 다음에 두 개를 읽어드려서 x와 y 위치에다가 이제 그 변수에다가 저장하게 만들고, 그래서 입력되어 있는 부분들을 각각 x는 얼마고,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16진수로 출력할 때는 %x 웨이포맷으로 출력하게 되고, 그 다음에 10칸에 이제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0진수로 출력할 때는 %d로 출력하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bit로 해서 이제 2진수로 출력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 y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16진수로, 그 다음에 10진수로, 2진수로 출력하는 것들이 이제 각각 이렇게 이제 제공들이 됩니다. 자, 다음에 그 x 더하기 y나 부분들을 이제 z로 계산해 가지고 그 z를 이렇게 이제 그 표시를 해 주는데,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16진수로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시가 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체를 쉽게 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print integer operate bits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연산하고 있는 부분들이 16진수의 그런 이제 그 표시로, 아니면 여기서 이제 그 비트 단위 2진수 표시로 어떤 빛 패턴이었고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됐는가를 볼 수 있겠습니다. 뺄셈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곱셈, 나눗셈 마찬가지고, 모듈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비트 단위의 연산. 그래서 bitwise AND, bitwise OR, 그 다음 bitwise exclusive OR, 그 다음에 왼쪽으로 shift 할 때는 k번만큼 shift 하도록,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k번만큼 shift 하도록,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그 다음 y에 대해서도 shift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bit를 완전히 이제 not 이용해 가지고 반전시켜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비트 단위 연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실습 2에 있는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0진수 숫자를 입력받아 가지고 그 숫자를 역순으로 출력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아까 나와 있던 부분들이 1자리부터 그다음 몇 자리까지를 차례대로 쭉 다 이제 읽어내고 난 뒤에 이제 그 부분들을 역순으로 출력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1, 2, 3, 4, 5, 6, 7, 8, 9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9, 8, 7, 6, 5, 4, 3, 2, 1로 출력이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3, 4, 5가 입력되게 되면은 5, 4, 3으로 이제 출력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해당되는 요령들을 모듈러 기능들과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제 배웠던 방법들을 잘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10진수 데이터를 8진수, 16진수, 2진수 표현하는 거, bitwise and 계산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던 바로 이제 그 기능들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해당되는 10진수 수를 8진수나 16진수, 2진수로 표현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출력할 때 printf를 할 때 그때 %O나 %X나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진수 표현은 이제 bitwise로 해서 우리가 출력하는 그런 이제 print integer bits로 이렇게 이제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입력받고 그 다음에 그 값을 8진수, 16, 10진수, 2진수로 출력하고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 연산을 해서 이제 bit integer operator bits를 이용을 해서 이제 출력하는 기능.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개의 16진수 값에 대해 가지고 bitwise and와 or, 바로 이게 이제 비트 단위 연산을 해서 그 결과를 출력하는 부분들 역시 print integer operator bits 함수를 이용을 해서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행되는 결과들인데 앞서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그런 메인 함수를 구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실행들을 해보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이제 결과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 개의 16진수 값을 입력을 받았을 때 50, 52, 24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게 16진수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10진수로 표시하게 되면 82, 57, 576 이런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덧셈이나 그다음 뺄셈, bitwise and, bitwise or 같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빗 패턴으로 어떤 식으로 연산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실제 이제 헥사데시멀로 해가지고 F1이나 1F 같은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16진수의 표현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10진수로 나타나게 되면 241, 1F는 31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식으로 표현하고 난 뒤에 그게 이제 비트 단위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덧셈, 뺄셈, 그다음 bitwise and, bitwise or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실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데 앞서 우리가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그런 이제 그 shift 기능도 한번 실행을 시켜서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럴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오럴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전체적인 맥락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수 데이터를 각각의 10진수나 8진수, 16진수로 출력하기 위해서 이 포맷들이 이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출력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 그다음 소수점 이하 출력 자릿수가 몇 자리가 되는지, 그 다음에 프리픽스 앞에 접두어를 출력하려고 하게 되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 숫자 앞에 빈자리 0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각각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수 데이터를 이진수로 출력하기 위해서 그 알고리즘 앞에서 bit integer, print integer bits를 설명을 이미 해드렸으니까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수도 코드로 한번 다시 정리하시고 그 다음 동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제 인티저 자료형에 포함되어 있는 32개 bit들을 어떤 식으로 출력하는지 바로 이때 표를 좀 만들어서 그때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이제 매스크 비트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bitwise and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 그 부분을 shift해서 출력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bitwise and or exclusive or 계산 예를 들어서 하는 걸 뭐 여러분들이 실습에서 작성했던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16진수로 입력받은 부분들을 이렇게 연산을 해서 bitwise and, bitwise or, bitwise exclusive or로 연산해서 그 결과 값을 출력하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4번은 사실 뭐 이게 이제 여러분들 1학년 때 아마 배웠을 그런 이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의 보수를 그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의 보수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실제 우리가 이제 정수형 변수가 있을 때 오버플로우가 발생되는 현상들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32비트를 가지고 한 비트는 사인 비트를 쓰고 31비트 가지고 나타내는 정수가 있을 때 그 정수 중에 제일 큰 값이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사인 비트는 0이고 나머지가 전부 1일 경우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만약에 1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사인 빛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1인데 거기에다 1을 더하면은 이 전체가 쭉 하나 이제 더해가서 사인 빛이 1이 되고 나머지가 0이 되는 이런 이제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양수로 되어 있던 부분에 더하기 1을 했는데 음수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발생되는 것이 바로 이제 오버플로우가 됩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에 대한 발생하는 상황들을 설명을 해보려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인티저 민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제일 적은 값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마이너스 1을 했을 때는 또 비트가 어떻게 변할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 실제로 프린트 인티저 비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거 이제 인티저 맥스, 인티저 민은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C 프로그램에서도 그 상수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불러 쓸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나면은 실제 우리가 표현하는 데이터의 범위가 얼마이고 그 자체가 초과됐을 때, 오버플로우가 발생이 됐을 때, 그다음 언더플로우가 발생이 됐을 때 각각 어떤 처리가 되는지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이 되겠고요. 자, 오늘 저 보충 설명을 쭉 해드렸는데 어때 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번 주에 실습하는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할 만한 그런 이제 내용들을 조금 모아서 이렇게 이제 설명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됐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중간에 이제 이런 강의 지원 시스템에서 있는 강의 포탈에 그 이제 질문 쪽에다 올려주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이제 거기서 계속 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자료나 교재 중에 약간 좀 그 틀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도 계속 좀 이렇게 공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잘 따라오면서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 강의라서 직접 이제 면대면으로는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실제로 이제 강의실이나 실습실에 와서 공부하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도록 계속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번 학기 우리가 이제 함께 노력을 해서 우리가 좋은 실력들,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실력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진행을 해 나가십시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이제 그 인터넷 강의가 이제 계속이 되면서는 매주 좀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잘 참여해서 따라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 설명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설명을 해 주십사라고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질의응답에 올려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하게 다른 질문은 지금 제가 보지를 못하고 있고요. 혹시 뭐 나중에라도 이제 그런 질문들이 있으면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여튼 뭐 다시 한번 건강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가 이제 끝나고 우리가 캠퍼스에 만날 때까지 건강 유의하면서 실력들을 차근차근 계속 쌓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명은 보충 설명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